네, 저희는 계속해서 성승환 기자와 함께 사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발생한 사고 당시 상황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그 첫 일보가 나온 것이 9시 28분쯤입니다. 예. 그때 이제 무한항공에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서 무언가와 충돌을 했다라는 사실이 가장 먼저 알려졌고요. 예. 그리고 한 6분쯤 후에 175명을 태웠다라고 초기에 알려졌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추가로 알려진 것이 승객이 175명이고 또 승무원이 6명이 탑승해 있어서 모두 181명이 탑승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사상자가 23명, 그 예. 23명이 다치거나 숨졌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 예. 그러고 나서 9시 52분쯤에 이제 소방청에서 항공기의 초기 진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꼬리 쪽에서 탑승자를 구조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약 한 20분가량 지난 다음에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시 1분쯤에 이제 사상자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예. 사실 현장과 여기까지 연락이 그 소식이 전달되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좀 있었는데 사상자가 좀 늘 수 있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소방 쪽에서 나온 소식을 좀 살펴보면요. 네. 이제 그 대응 3단계를 발령을 했고 예. 항공기가 전소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꼬리칸을 제외하고는 형체가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이 달려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꼬리칸에서 이제 구조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 예. 이곳에서 승객 2명, 그러니까 승객 1명과 승무원 1명에서 탑승자 2명은 구조가 됐고, 후미 예. 쪽에서 사망자 28명이 이제 숨진 것을 확인을 했다. 그리고 추가 사상자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꽤 많은 인원, 181명이라는 인원이 탑승이 돼 있었는데 예. 그중에서 2명이 구조되고 28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30명 정도 구조가 됐거든요. 그럼 예. 남아있는 인원이 151명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앞부분과 이제 중간 부분 쪽에서는 이제 형체가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도 혹시 모를 혹시 응급 구조자가 있던가 이런 그렇죠. 부분들에 대해서 소방당국에서 굉장히 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서 구조 작업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상자가 28명, 사망자가 28명. 사망자가 28명이라고 소방 쪽에서 공지가 됐습니다. 예. 그럼 구조자 2명 외에 지금 추가적으로 구조됐다는 소식이 들어온 건 없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다음에 예. 탑승객이 181명이었는데 예. 승객 175명 중에서 한국인이 173명, 그리고 태국인이 2명, 여성이었다라는 소식까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방콕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그런 비행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콕에서 이제 휴가를 즐겼던 아니면 그 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태국인 2분도 탑승이 돼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사고 원인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버드 스트라이크에 의한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알려졌는데, 이 사고가 버드 스트라이크에 의해서 그 발생을 한 이후에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일단 알려진 것으로는 조류 충돌로 인한 랜딩 기어가 불발됐다. 그러니까 조류가 충돌이 되면서 어느 부분에 충돌이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랜딩 기어가 이제 내려와야 이제 착륙이 될 텐데 예.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 부분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는 뭐 어떤 원인이 됐는지는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소방 대응 3단계가 발령이 됐고 항공기가 전소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화재 진압 작업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건가요? 아니면 모두 완료가 됐을까요?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예.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봤을 때 큰 불은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모를 남아있을 잔불들을 정리해가면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구조 인원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됐을까요? 뭐 일단은 사고가 나고 약 한 23분쯤 후에 이제 예. 행안장관 직무대행이, 왜냐하면 소방청이 이제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예. 바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무인 항공기 사고에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해라라고 예. 얘기를 했던, 이 얘기는 결국에는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구조 작업을 펼쳐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소방 인력과 그리고 장비들이 투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단계로 발령을 해서 몇 대가 출동을 했다라는 기준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일단은 갈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은 다 동원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해진 바에 의하면 항공기가 반파돼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알려졌는데 그럼 이 공항 활주로 이외 주변에 대한 안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같이 이제 경찰까지도 같이 출동이 됐을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예.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경찰에서 이제 인원 통제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활주로에서 발생한 곳이기 때문에 예, 예. 민간인들은 가기가 쉽지 않다는 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통제가 잘 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또 나온 소식을 보면은 예. 소방청에서 43분 만에 초진이 됐다. 이거는 초기 진화가 됐다라는 뜻이고 예. 대원은 80명을 투입을 했다라고 지금 소포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전해드릴 것이 지금부터 약 한 17분 전입니다. 그러니까 행안장관 직무대행의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오고 약 한 10분쯤 뒤에 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예. 경제부총리 겸 권한대행. 부총리 겸 예. 그 기재부 장관 예. 이렇게 직무 그 권한대행이 네. 무한 항공 사고에 대해서 또 총 동원해서 인력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라라는 같은 메시지를 냈는데 이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지금 탄핵 정국을 맞아서 예. 결국엔 최상목 권행대행이 지금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사망자 28명이 확인되고 구조자가 2명이 나왔는데 그럼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와 구조자는 모두 이 비행기 후미에서 나온 거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소방청에서 공지를 했던 내용을 보면은 꼬리를 제외하고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가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예. 그 후미 쪽에서 나왔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심스럽게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꼬리 쪽과 함께 지금 80명이 투입이 됐으면 앞쪽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그 생존자 분들이 계신지를 확인하고 있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 상황이 이제 국토부에서 예. 항공기사고 수습 대책본부를 설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단을 급파를 했다고 합니다. 정부 세종청사 6층에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를 했다고 하고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7명 그리고 항공기술과장, 감독관 등을 현장에 급파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구조 작업에서 이럴 경우에는 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항공기가 전기 장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선박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조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구조하시는 분들 역시도 안전에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화재 사고가 있을 때는 항상 꼼꼼히 따져가면서 예. 살펴가면서 안전을 다시 한번 거듭 확인을 하면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피해자, 사상자 구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은 구조 작업을 투입되는 인력들에 대한 안전 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해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1차로 화재 진압이 완료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후미가 아닌 뭐 중반이나 앞부분에 대한 수색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도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아무래도 예. 지금 그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후미 작업이 끝났다, 뭐 중간부가 들어간다라는 것이 좀 실시간으로 전해지기는 조금 어려운 현장적인 사건 여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조 작업이 어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 안전을 취해가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들어온 소식이 현재 지금 한국공항공사에서도 예. 무한 항공사고의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발생 시 이제 매뉴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사고 수습 대책본부를 꾸렸고 본사 차원에서는 이제 총괄하는 통합본부가 꾸려진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사고 발생 당시 무안국제공항 상황인데요. 검은 연기가 하늘로 많이 솟구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먼 거리에서 촬영된 화면임에도 이 연기가 너무 워낙 크다 보니까 육안으로도 잘 확인이 되는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연기가 계속해서 조금 진화가 되면서 약간은 흐려진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평상시에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화재로 연기가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공항 접근이나 뭐 항공편 결항 같은 것들이 이어지고 있겠어요? 네, 그런 것들도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겠습니다만 아직 뭐 예. 소식이 들어온 것은 없는 예,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한 그 공항이 어느 정도 이행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차질의 규모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차질이 있을 것만은 좀 명확 관여하지 않느냐라고 예.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그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시도 기동대 등을 총동원해서 무한 구조를 지원하라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도 화재가 발생하고 그걸 진압하는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정확한 상황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번 사고라는 것을 봤을 때 예, 조류 스트라이크로 현재 지금 원인이 추정되고 있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류가 어디에 부딪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 그것으로 인해서 랜딩 기어가 펼쳐지는 데 있어서 작동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엔 이게 이륙이 아니라 착륙하는 착륙 과정 과정이었죠.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있어서 생각을 해볼 때 왜 그 충격이라는 것이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 충격으로 인해서 랜딩 기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만약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예. 발을 토대로 해서 추정을 해본다면 그것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라는 건 그 충격파가 클 수밖에 없었고 예. 그렇다면 온전하게 동체가 유지되기도 지금 쉽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사고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기계 장치라든지 아니면 안에 연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전기 스파크가 뭐 연료 옮겨 붙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고 저희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예. 굉장히 좀 불이 많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접했던 항공사고 중에서 상당히 큰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랜딩 기어라는 게 착륙할 때 좀 안전하게 착륙을 하기 위한 장치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펼쳐지는데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이제 지금 알려진 바로는 예. 이제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퀴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예. 되겠죠. 그러면 바퀴가 닿고 보통 착륙할 때 뒷바퀴가 닿고 이제 앞바퀴가 닿고 어느 곳에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는 또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예. 지금 뭐 형체가 남아있지 꼬리 부분에 남아있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예. 앞부분 쪽 랜딩 기어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에서 랜딩 기어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다라고 알려져서 그 부분에서 도대체 어떤 기계적 결함, 그러니까 조류 스트라이크라는 것을 과연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일 것인가라는 부분, 물론 인재는 아니겠습니다만 조류 스트라이크라는 것을 예상하지 않은 상태로 비행기가 안전 검사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네. 정말로 어떤 아주 희소한 그런 가능성에 의해서 이런 충돌이 일어났고 충돌이 영향을 줬고 그로 인해 사고로 이어지게 된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어떤 정비 과정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추후에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좀 지금 추측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교수님과 전화 연결을 했을 때 네. 이야기를 하셨던 바로는 무안공항 근처에는 뭐 워낙 뭐 다른 건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조류 충돌 같은 사고가 발생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뭐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있을까요? 보통 공항 자체적으로 그 활주로에 그 조류들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설들이 준비가 돼 있고 인력들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완벽하게 뭐 다 쫓아내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예. 이게 특정 고도 이상에서 그 새들이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또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가로 들어온 소식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도 무한여객기 사고의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가졌다라는 얘기가 속보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제보자와 전화 연결이 돼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당시 사고를 어디서 목격하셨는지 그리고 사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일요일 아침에 강아지랑 산책을 하러 나왔었는데, 산책을 하다가 비행기가 이제 착륙하는 걸 이제 보면서 그냥 이제 지나가다가 갑자기 펑 하는 큰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 이제 무안공항 방향 쪽에서 연기가 크게 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못 봤는데 엄마가 하는 말로는 착륙 중에 비행기 쪽에서 불이 약간 좀 번쩍번쩍 거리는 게 보였다고 저희 어머니는 그러셨고, 이제 큰 소리가 처음에 나더니 몇 번, 한 1, 2분 지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고 폭발음이 연속적으로 계속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바로 이제 무안공항 쪽으로 가서 보니까 사건 현장을 이제 목격하게 됐거든요. 예.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는 이제 제보자분께서는 목격은 정확히는 못하시고 이제 어머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중간에 비행기가 뭐 불이 번쩍번쩍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하늘 상공에서 그 불이 번쩍번쩍했던 건지 혹은 아니면 활주로에서 내려오는 중에 그런 게 관측이 된 건지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이제 땅바닥을 보느라 못 봤는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저희 쪽 방향에서 아마 활주로 내려가는 거는 못 봤고 하늘 상공에서 네. 번쩍번쩍하는 걸 이제 어머니가 보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미 항공기가 추락을 하는 과정에서 아래 땅에 부딪히기 전에 이미 화재가 좀 발생했던 걸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사고가 난 당시에 연기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 목격하신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있는 쪽에서 무안공항까지 차로 한 5분 정도가 걸리는 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연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사실 무안공항 쪽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보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연기가 많이 나가지고 이거 웬만한 큰 사고가 아니면 이렇게 연기가 발생하지 않겠다. 거의 뭐 건물 화재 사고 정도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연기가 많이 났거든요. 예. 네, 이제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시고 현장으로 가셨다고 하셨는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사고가 나고 나서 얼마 뒤에 도착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사고가 난 지 한 20분 정도는 지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20분 뒤에 도착했을 때 화재 상황이나 그런 쪽은 진압이 되고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실 이제 사고가 나고 나서 이미 좀 진화가 된 상태여가지고 네. 앰뷸런스나 이런 차량들이 올 수 있게 저희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만 보고 다시 돌아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갔을 때는 연기만 나고 불은 거의 다 진압이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사고 난 걸 인지하시고 20분 정도 뒤에 도착을 했을 때는 불은 거의 다 진화가 되고 연기만 조금 나고 있던 상황이라고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당시에도 이제 뭐 구조 작업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저희가 가까이 갈까 하다가 네. 구조 작업에 방해가 될까봐 네네네. 이제 좀 멀리서기서만 보고 이제 차도가 이렇게 크게 넓은 곳이 아니었어가지고 앰뷸런스 차량이 오면 비켜줘야겠다 싶어서 저희는 그냥 확인만 하고 다시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에서는 연기만 난 상태였고 네. 구조 작업이 자세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면 공항 근처로 가실 때 교통 통제 같은 거는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나요? 네, 딱히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평소처럼 그냥 일반적인 그냥 차량들도 진입 가능한 상태였던 것 같았어요. 네, 일단 저희가 영상이나 다른 기상 정보를 종합해서 봤을 때는 당시에 뭐 날씨도 괜찮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제보자분께서 느끼시에 당시에 뭐 기상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까? 저희도 산책하면서 오늘은 진짜 날씨 좋고 바람도 안 분다라고 할 정도로 날씨가 정말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새가 유독 그날따라 좀 많았던 것 같긴 했어요. 네, 지금 뭐 어머님 분의 목격 진술도 있었지만 이제 항공기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는 장면, 엔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지금 뭐 조류 충돌로 인해서 랜딩 기어가 불발된 걸로 추정된다라는 속보도 있고 해서 이제 현장에서 보실 때 주변에 뭐 새가 많이 날아다녔다든지 그런 뭐 장면을 목격하신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실 휴대폰을 보느라 잘 못 봤는데 네. 이제 어머니한테 나중에 여쭤보니까 새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았다라고 하시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머니 말씀으로는 엔진을 뭐 꺼트렸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비행기에서 이제 번쩍번쩍 불이 계속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비행기가 추락 당시에 사실 추락하는 모습을 이 자택이나 뭐 산책하던 중에서 발견하실 수 있는 시야였을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비행기가 가까이서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었고, 이제 착륙을 하려고 예. 이제 삥 돌아서 가는 걸 보긴 했는데, 구름에 가려가지고, 착륙을 하는 그, 그럼 사고 당시 네. 착륙 상황까지는 목격하지 네, 못하신 그것까지 거죠? 못 봤어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현장 상황도 보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은 이제 사건 현장에서 구조 작업 방해될까봐 그냥 네. 나와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구조하는 상황까지는 지켜보고 좀 귀가를 하셨을까요? 네, 그 앰뷸런스가 도착하는 거 보고 이제 그냥 이제 구조 작업 진행되겠구나 해서 돌아간 상황입니다. 네. 예. 그리고 사고 발생 1, 2분 만에 앰뷸런스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큰 연기 기둥이 좀 잦아들고 진화가 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십니까? 사실 연기가 진화가 된 거는 못 봤어요. 연기가 아무래도 너무 크게 나는 상황이라 하고 예. 불이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가 계속 나던 상황이라서 저희가 도착했을 때까지도 연기는 계속 진압이 안 됐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추정되는 바로는 랜딩 기어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불발이 됐고 사실상 동체 착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당시에 뭐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다 좀 들으셨을까요? 저희가 이제 산책하던 중에 사건 현장을 이제 그거 발견하게 된 거라서 저희가 그냥 큰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연기가 갑자기 나기 시작했고 연기가 나던 중에서도 한 10분 정도는 계속 연쇄적으로 폭발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보자분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들어봤고요. 일단 놀라셨을 텐데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이어서 다른 제보자분과 함께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김영옥 씨 나와 계십니까? 네. 네. 당시 어떤 상황을 목격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외출할 일이 있어서 나가다가 네. 도로가 쪽에서 하얀색 연기가 나가지고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 쪽에서 공항 바로 옆을 지나가야 되는데 예. 거기에서 비행기 날개 부분이 옆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고 바퀴가 이렇게 위로 하늘을 보고 있는 것처럼 돼 있으면서 연기가 많이 나고 있었어요. 아, 그러면 이미 충돌하고 떨어진 비행기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날개가 휘어져 있고 바퀴가 위로 향해 있다라고 말씀해 네네. 주신 거죠? 네. 그러면 당시 추락한 이후에 구조대원들이 바로 좀 출동하는 모습도 확인을 하셨을까요? 네, 바로 거기 제가 지나가고 있을 때는 소방차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가는 도중에도 거기를 벗어나가지고 가는 도중에도 소방차나 구급차들이 계속 그쪽 방향으로 다 가고 있었어요. 경찰차들. 네, 그럼 제보자분께서는 어떤 장면까지 이제 목격을 하시고 귀가를 하셨을까요? 네, 제가 거기 지나갔을 때 이제 그 비행기 날개가 옆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서 이렇게 날개가 양 옆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네.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서 바퀴도 보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불을 끄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압하는 과정에 하얀색 연기도 많이 나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사고 당시 목격하신 상황이 비행기 기체가 뭐 뒤집혀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 일반적으로 누워 있는 상황이었는데 날개만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날개 부분이 이렇게 수평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비행기가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날개가 세로로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바닥에 있어야 될 바퀴가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그럼 어느 정도 옆으로 있었어요. 누워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네, 거예요? 네. 네. 자, 저희가 여러 제보 화면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검은 연기가 굉장히 많이 나는 장면도 네. 있었고 혹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이렇게 하얀 연기가 나는 장면도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목격해 주신 것 같은데 당시에 네. 구조 상황이나 이런 게 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네, 우선은 소방차들이 계속 많이 그쪽 주변에도 많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네. 예, 소방관들도 많이 있었고 경찰차나 뭐 구급차 뭐 그런 관련된 차들이 계속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었어요.
예, 저희가 앞서 다른 제보자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었던 이야기는 이제 추락하는 과정에서 불이 번쩍번쩍 거리면서 이미 화재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제보자분께서는 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그런 화재나 불꽃 같은 걸 목격하신 게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갔을 때는 뭐 불꽃이나 그런 건 보이지 않았고 그냥 예. 하얀색 연기로만 그냥 그게 다 덮여 있었어요. 앞서 제보자분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이제 평소보다 새가 조금 더 많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랜딩 기어가 불발된 것으로 추정된 이유 중 하나로 조류 충돌을 지금 꼽고 있는데 보실 때도 좀 뭐 평소보다 새가 많았거나 그런 거를 좀 느끼셨습니까? 평소 제가 그쪽 방향으로 갈 일이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평소에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갈 때 그 주변 나무들에 새들이 많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던 저희 딸아이가 하늘에 새가 되게 많다고 나무에 새가들이 되게 많다고는 했었거든요. 네. 아, 그럼 원래부터 그 지역에 좀 새가 자주 출몰을 하는 지역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제가 평상시에는 그쪽으로 많이 갈 일이 없어가지고 평상시에도 그렇게 새가 많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 그 공항으로 가기 위한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는 그 나무들 사이에 예. 새들이 많이 있기는 했어요. 아, 이미 주변에 새가 많이 네. 보였다. 그래서 네, 사고 봤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고 목격을 하시고 지금은 사고 장소와는 조금 멀리 계신 상황인가요? 네. 아, 예. 네,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 제보자분들의 어떤 목격에 의해서 당시 상황을 조금 추정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목격 당시의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그 방향 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그쪽 방향에서 연기가 많이 나가지고 그쪽 주변을 지날 때 비행기 날개가 수평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늘로 비행기가 날개가 세로로 세워지면서 바닥에 있어야 될 바퀴가 하늘 쪽으로 보고 있으면서 연기도 많이 났고 하얀색 연기가 계속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혹시 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역에서 뭐 위험을 알리는 알림 문자 같은 것들이 왔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오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 시각 무안공항의 사고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각의 모습이고요. 지금은 구조대원들이 뭐 들것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도 보이고 지금은 연기나 이런 불길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현장의 사진을 찍는 과학수사대 모습도 보이고 구조 작업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은 정확 화면으로 봤을 때는 자세히는 파악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이동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그 현장 주변 현장의 모습이 보이는데 비행기가 조금 많이 파손된 모습을 지금 화면으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고를 수습하면서 과학수사대에서 당시 현장 사진들을 좀 촬영을 하고 구조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구급 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이동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사망자를 수습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들것을 들고 있는데 흰 천이 덮여 있는 걸로 봐선 사망자를 수습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어떤 것을 수습하고 있는지는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저 장면으로 볼 수 있는 건 일단은 불길은 잡혔다라는 부분들은 확인이 좀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철조망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지금 본체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예. 활주로에서 이탈했을 가능성, 지금 제보가 오는 것처럼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그 들어온 소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네. 아까도 뭐 앵커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어 스트라이크로, 버드 스트라이크로 추정이 되는, 그러니까 새와 충돌로 인해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랜딩 기어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바퀴가 내려가지 않았고 그래서 한번 내려가다가 그러다가 제대로 착륙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다시 한번 이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려다가 다시 올라간 거죠. 하늘로 네네네. 올라갔다가 선회를 한 다음에 다시 내려올 때 동체 착륙을 시도를 했으나 결국에는 그 활주로 끝단에 이를 때까지 속도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네. 끝단에 있던 구조물들과 충격이 됐고 그러면서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좀
구성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바로 앞에 있던 뭐 제보자 김여공님과도 그랬고 그 앞서 제보자분과도 통화를 했을 때 들었던 내용이 평소보다 좀 새가 많았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을 할 때 이 버드 스트라이커를 피하기 위해서 뭐 새를 쫓는 과정이나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상황을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국토부에서 이제 합동 수습 본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사단도 파견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좀 사고 원인에 관련한 일단 지금은 구조의 최우선 방점을 두고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투입된 경찰들 또 이제 구조 작업에 같이 투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과 또 소방 구조대원들이 본인들의 안전에도 염두를 두면서 안전은 없는지 왜냐하면 불이 났고 불이 꺼졌다고 하더라도 많이 안에 구조 작업을 하러 들어가는 상황에서 구조물이 약해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서 안전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면서 좀 구조 작업에 지금은 가장 전념을 해야 될 때고 그리고 구조 작업이 어느 마무리가 되고 난다면은 동시에 이제 원인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무언가를 어떤 원인이다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조류 충돌에 의한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일단 외형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랜딩 기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그래서 한번 착륙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다시 이륙을 했다가 선회를 한 다음에 예. 재차 착륙 시도를 할 때는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동체 몸으로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착륙을 하는 거죠. 예. 하지만 이제 모든 랜딩 기어가 다 내려오는 것은 아닐 테니까 네. 그래서 감속을 하면서도 왜냐하면 랜딩 할 때 보면은 이제 날개 쪽에 있는 바퀴가 그 나오잖아요. 바퀴도 내려옵니다만 바람 조절을 그 해주는. 바람 조절을 네네네. 해주면서 막으면서 이제 그 감속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네네. 부분들로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서 이제 동체 착륙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고 시도를 했으나 결국에는 이제 끝까지 가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로 막아야 되는 왜냐하면 그걸 벗어나게 되면 다른 민가나 이런 데로 피해가 갈 수 있기 예. 때문에 막아놓은 활주로 끝단에 막아놓은 구조물과 충돌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이번 화재가 난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재구성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 구조 상황과 관련해서는 좀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나 정리된 소식들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뭐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온 소식은 없습니다. 지금 사망자 28명이 예. 확인이 됐고 2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객 1명과 승무원 1명이 구조가 됐다. 그러니까 총 30명, 30명이 뭐 2명이 구조가 됐고 28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남은 인원이 151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든 구조 작업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분들에 대한 구조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혹시라도 좀 추가적으로 좀 소식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네네. 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구조자는 한 명이 이제 승객이고 네. 한 명이 승무원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 외에 뭐 사망자나 구조자의 정확한 신원까지는 아직 파악이 된 바가 없는 거죠. 그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예, 예.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공개가 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정부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이것을 아무래도 지금 태국에 만약에 내 가족이 지금 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오는 시간인데 오는 날이었는데라고 하는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네, 분들이 그렇죠. 너무 많을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내 지인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연락을 어떻게 취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속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속보가 더 들어와서 내용을 추가적으로 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도 한정된 내용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추정의 상황을 좀 추측해서 말씀해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속보에서는 꼬리 쪽에서부터 뭐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비행기 사고 같은 게 났을 때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뭐 바로 동체로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딱 루트대로 꼬리부터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정해진 게 좀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뭐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네. 못합니다만 일단 소방에서 공지를 했던 부분들을 본다면은 아까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꼬리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서가 됐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꼬리 쪽에서 이제
구조 작업을 좀 진행하고 진화 작업도 함께 진행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더 정리된 사항이 있는데요. 네네. 예. 오전 9시 3분에 이제 첫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9시 46분에 초진을 했다. 그러니까 43분 정도 걸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나서 사고가 나고 약 한 40분쯤 뒤에 이제 그 행안 장관 직무대행의 이제 메시지가 나왔고 그러고 나서 추가로 10분쯤 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말씀들. 그 후로도 여야에서도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지금 분주하게 좀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다시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예, 교수님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사고 수습 중이라서 추정에 대한 부분이 많고 전해지는 소식만 말씀드리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벌써 현재 사망자만 해도 매우 안타까운 수준이고요. 자칫 그 위험이 더 크게 확산될까 우려됩니다. 사고 순간에는 지금 화재가 초기의 제보 사진에서부터 작았던 화재가 전체 크게 건물군 화염으로 크게 그 확장된 상태에서 진압 중이고요. 꼬리에서 지금 발견된 사망자분들, 승객분들에 대한 그 양상으로 봐서 화재 자체가 상당히 진행되고 진압된 이후에 이게 생존자 검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그 원인을 확정할 수 없죠. 버드 스트라이크든 확정할 수 없는 원인으로 추락 이후에 급격하게 번진 화재 이후에 지금 꼬리 부분, 동체 후미 부분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견된 현재가 그런 양상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까지 현재 구조된 분이 3명이고 사망은 28명으로 추정되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교수님께서 보실 땐 일단 지금 저희가 정확히 정보를 받아봐야겠지만 이번 비행기 사고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새와 주변의 그 새들과 부딪히거나 이 새들이 들어와 제트 엔진이라든가 유리창이라든가 아니면 랜딩 기어라든가 작동부에 끼이는 사고, 여러 가지로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가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지금 일단은 동체 착륙을 했고 그리고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그 랜딩 기어라는 건 말 그대로 착륙 시에만 쓰이니까 평상시에는 외부에서의 작용이나 버드 스트라이크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은폐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고장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체 착륙을 했다는 상황만 보아도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최초에 왜 고장이 났냐, 왜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않았냐의 원인은 확정할 수가 없지만 이게 추락 이후에 화재로 이어지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랜딩 기어의 고장인 것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버드 스트라이커 조류 충돌로 인해서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면 그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서 엔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바로 이렇게 랜딩 기어 불발로 바로 좀 연관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 랜딩 기어는 자동화, 수동화 두 개 동시에 조작을 하는데 이 자체가 복잡한 전기 장치 내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 원인일 수도 새가 부딪히는 사고가 일단 우리가 좀 약간 섣부른 대입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이나 이런 유리창에 부딪혀가지고 조종사의 운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상황이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요. 예. 물론 랜딩 기어의 고장도 일으킬 수 있지만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랜딩 기어가 고장났을 것이라 연결되는 것은 이게 추정되는 두 가지의 갈래를 좀 섣불리 모으는 게 아닌가 싶은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흔한 원인은 아닙니다. 예. 네. 당시 제보자의 목격 진술에 따르면 기상 상황이 좋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버드 스트라이크 외에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기어가 내려오지 않는 거는 기계 전기적인 그 상황이 있습니다. 랜딩 기어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륙을 할 때 그리고 착륙을 할 때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륙 시에는 제대로 작동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착륙 시에 어떤 고장인지 아니면 전기 장치의 오류인지 또 말씀드린 외부에서의 어떤 충격인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제보받는 영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동체 착륙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 그 랜딩 기어가 내려왔을 때 뭐 여러 가지 제동을 걸어주는 부분이 메인 기어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메인 기어가 지금처럼 뭔가 작동이 안 된 걸로 추정했을 때 다른 부분에서 제동을 걸어주거나 하는 그런 장치는 없을까요? 네, 기계적인 감속 장치나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요. 또 이게 뭐 기종마다 다르고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뭐 이 해당 항공기는 이런 장치가 있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네네. 그렇긴 하지만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않고 동체 착륙을 할 때 화재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일단은 그 해당 무안공항은 자체 소방체 전용의 소방차 세대와 소방 인력 34명을 보유하고 있고 이게 그 1회의 착륙 랜딩 기어가 작동되지 않아서 다시 역시나 고칠 수가 없고 상황이 안 돼서 동체 착륙을 그대로 부딪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기체가 그 항공기 활주로 면에 이렇게 마찰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뭐냐면 미리 그 항공용 폼, CDC 등의 소화약제 같은 것들을 활주로에 뿌려둡니다. 뿌려두어서 이게 그 마찰 상태에 불꽃이나 고열이 되더라도 불꽃이 안 일어나고 냉각을 시킬 수 있도록 거품을 높게 쌓아두는 방식의 대응을 하기도 하고요. 또 소방대가 미리 출동을 해가지고 부딪혔을 때의 상황, 또 미끄러졌을 때의 상황, 활주로를 옆으로 이탈했을 때 여러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체 착륙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소방대가 해당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인데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무조건 강력하게 진압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그 소방력을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사고 상황에서는 소방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 항공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자 탈출입니다. 네. 우리가 그 여러 대중교통에서 항공기만큼은 소화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죠.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화재가 크게 확산돼서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즉시 탈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 전해지는 소식에 화재가 급격하게 이어졌고 그리고 지금 생존자도 지금 상태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망자가 지금 현재로서도 참담한 수준으로 이렇게 발표되는 부분은 사실은 매우 그 위험한 상황이다. 위험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자를 최대한 구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후에 그 외부에서 생존자들이 탈출을 돕는 소방대의 외부 지원 작업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소방대, 진압대, 구조대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화염이 사그러든 그 후에 내부 구조 수색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네. 자, 저희가 일단은 그 비행기가 착륙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이 있었다고 가정을 할 때 엔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바로 좀 착륙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그 와중에 조금 더 비행을 하면서 관제탑과 어떤 송신을 하면서 다른 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되는지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그 1차 착륙 시도 2차까지 이어졌다는 거로 봐서는 관제탑과의 뭐 송수신 의견 전달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 비행기가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엔진만 작동을 정지한다면 활강으로도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활강으로도 그 방향과 착륙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완벽한 상태가 아니고 어떤 고장 상태에서 활강되는 그 각도 그리고 조향각 같은 거를 조절하는 장치까지 또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새 때를 만나서 여기저기 이런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는 또 심각한 조정도 못하고 그 송수진을 무전을 할 수 있더라도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예측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사고에서 지금 그 항공기 초기 화재가 발생하니까 착륙은 물리적인 충격은 차지하더라도요. 예. 이 물리적인 충격 이후에 화재가 발생한 부분에서 좀 어떻게 다시 다른 피해로 이어지는지 이런 과정들이 조금 좀 많이 좀 한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소방대의 안전과 구조대의 안전과 그리고 생존자 이런 그 구조를 좀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네.
만약에 보통 이륙을 하거나 착륙을 할 때 그 버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이 조류를 좀 빼거나 하는 뭐 어떻게 쫓거나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테고 앞으로의 구조 작업은 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 뭐 불길은 지금 거의 다 잡힌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네, 지금 그 후미 부분의 구조라고 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재 이후에 큰 폭발음으로 이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동체가 분리된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파손된 상태, 접힌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항공기는 연료 탱크를 한 부분에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양쪽 날개, 그리고 동체 내부에는 우리가 화재의 종류를 얘기하는 A급, B급, C급, 그 화재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은 끄는 방법이 다른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다른 또 피해로, 화재로 또 이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소화가 완료된, 화재가 진압이 완료된 상태에서 안전한 상태의 구조, 그 생존자 수색과 구조가 이어져야 되겠지만, 또 항공기 자체의 그 형태적 공간적 특성상 이런 그 대형 화재 이후에 생존자가 나오기 사실 어렵다는 상황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한 가지를 예단하기보다 일단은 생존자의 그 확인, 그리고 그다음에 구조대의 안전 두 가지를 동시에 좀 갖추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지금 그 세대가 유난히 많았다는 제보자의 말씀도 있고, 버드 스트라이크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한다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예. 다양한 부분의 원인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조류를 퇴치하는 방법에 뭐 포금탄, 엽총 이렇게 그 공항에서는 기본적으로도 조류 퇴치만을 전담으로 하는 팀을 둘 정도로 매우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공항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여객기가 이미 1차 착륙을 시도하다가 정상 착륙이 불가능해서 다시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가 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버드 스트라이크가 아니라면 1차 착륙을 하는 시기에 이미 어느 정도 사고 원인이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사실 이게 그 랜딩 기어가 조작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 막연하게 외부의 이물질이나 어떤 상황이면은 시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근데 그 갭의 시간이 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다가 랜딩 기어가 나올 수 없는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그 시도를 많이 하다가 예. 원인을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랜딩 기어가 제대로 펼쳐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동체 착륙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랜딩 기어로 한다는 것과 동체 착륙을 한다는 것은 확률을 계산할 의미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벌써 행동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보다도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랜딩 기어를 망가졌고 이게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확률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동체 착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발생한 사고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네. 보도국 통해서 조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오전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방콕발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현재까지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소식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미 기자. 네, 오늘 오전 9시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방콕발 항공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외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돌 직후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졌는데요. 현재까지 사망자 28명이 확인됐습니다. 항공기는 꼬리칸을 제외하고는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전소됐고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은 승객 1명과 승무원 1명, 이후 추가 확인된 남성 1명 등 총 3명입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으로 입국하던 제주항공 7C221 6편으로 총 181명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었는데요. 승객 가운데 한국인은 173명, 태국인이 2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대가 엔진에 들어가는 버드 스트라이크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는데요. 불길은 40여 분 만에 잡혔고 현재는 인명수색과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저희가 보도국 통해서 지금까지 사고 상황을 조금 정리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대담을 이어갈 텐데
교수님 일단 이런 항공기 사고에서 구조 작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그 항공기는 말 그대로 이제 비행 중에는 이제 공중에 그 완전히 그 격리가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상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은 이런 충돌 마찰 사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일단 발생했을 때 반드시 그 마찰이나 점화원 때문에 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생존자 구조입니다. 그래서 생존자 탈출이죠. 정확히 얘기를 하면. 네네.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서 구조한다는 개념보다 내부의 승무원의 안내를 통해서 승객들이 그래서 우리가 항공기를 탈 때는 반드시 탈출을 위한 생존 훈련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가장 그 높은 확률과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존자 탈출 이후에 그 다음에 화재 진압이라든가 이런 내부 수색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 그럼 지금 구조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현장에 나가 있는 구조대원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구조 진압 때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게 그 충돌 상황에서 물리적 충격과 더불어서 1200도씨 이상의 고열로 계속 그 항공유 화재 특성상 항공기 구조물 자체가 변형되고 그 철제로 이어졌거나 내부 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철제 같은 경우는 550도 이상 노출이 되면은 구조적 강도가 절반 밑으로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거나 접히거나 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로 폭발 상황에서도 파손도 있지만 진압 상황에서의 물리적인 안전사고가 또 붕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구조대 소방대의 안전이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을 잘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지금 구조 상황에서 붕괴 사고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거의 네. 화재가 진압된 상황에서 지금 단계에서 구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생존자분들이 지금 생존자라고 이제 구조자라고 이제 말씀드린 세 분, 두 분과 승무원 한 분을 포함해서 세 분의 이제 건강 상태도 많이 걱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과정으로 본다면 지금 초기에 화재가 일어난 직후, 그래서 이게 항공기 전체로 그 퍼지기 전에 이제 탈출하시고 그 바깥에서 구조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건강 상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 구조대 분들, 소방대 분들도 너무 근접하지 마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이게 소화가 된 상황에서 조사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 부분의 안전이 좀 필요하다고 좀 더불어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예.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추정해볼 수 있는 원인들이 버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전기적 상황 또 착륙 시 고장 같은 거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각각 사고 나기까지 좀 기내에서는 대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가요? 네, 일단은 그 버드 스트라이크가 이제 세대가 유난히 많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목격자 진술로 전해지는데요. 항공기가 세대를 만나는 상황은 매우 드물고 그리고 공항에서는 만나지 않도록 하지만 특성상 이 바닷가 외진 곳에 있는 곳에는 세대가 많게 되겠죠. 그래서 세대를 항공기가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제트 엔진 유입이나 아니면 어떤 작동부 끼임이나 유리창 파손처럼 이 항공기 운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의 버드 스트라이크 우려가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추정으로 들어간 단정은 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랬건 그렇지 않던 간에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는 것 이런 여러저런 상황에서는 기체의 다른 그 조향각이라든가 이런 조작 같은 것들은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랜딩 기어, 메인 기어 자체의 원인을 모른 확정적인 복원할 수는 없는 고장이 있었다는 것은 좀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지만 오늘 오전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방콕발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경인 기자.
네, 전남 무안국제공항 할주로 인근입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사고가 난 항공기 잔해인데요. 항공기라는 걸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산산조각 났고 현장도 아수라장입니다. 보시면 동체의 뒷부분 꼬리 날개가 보이실 텐데요. 검게 완전히 그을렸고 화면상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옆에 방호병은 완전히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현재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잔해를 뒤지면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아침 9시 9분쯤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방콕발 항공기가 할주로를 이탈해 외벽에 부딪히면서 폭발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이 항공기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오늘 아침 8시 30분 무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등 모두 18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28명이 숨진 거로 확인됐는데요. 사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조된 인원은 승무원을 포함해 3명입니다.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인데요. 실제 항공기는 활주로에 내려앉을 때쯤 랜딩기어, 그러니까 항공기 바퀴가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체가 활주로에 바로 부딪혀 미끄러지면서 외벽을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전 항공기가 새떼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있는데요. 한 목격자는 연합뉴스 TV와의 통화에서 무리지어 날아가는 새가 엔진에 들어가 불꽃이 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비행기가 착륙했는데 속도 제어를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충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 등 구조당국은 구조 작업과 함께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안국제공항에서 연합뉴스 TV 김경인입니다. 네, 저희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통해서 그곳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장 취재 기자 통해서 들었을 때는 잔해물을 이제 뒤지면서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전해졌는데 지금 어떤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지금 어떤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동체 쪽에서 사망자 다수가 발견이 됐다는 부분에서는 이제 동체가 이제 거의 분리됐다고 봐야 될 정도로 우리 본체 앞부분에서 날개를 포함한 주로 이제 항공 연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큰 화재가 동체 꼬리 화재에서는 이제 종료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본체를 포함한 날개를 포함한 것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큰 화재가 일어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조대는 이제 화염을 제거하는 방법에서는 이 항공유 같은 경우는 인화점을 높이기는 했지만 이 자체가 휘발성 연소성이 상당히 높은 물질이 되기 때문에 접근해서 직접 소화를 한다는 개념보다 외부에서 화재를 억제하는 그런 양상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피해자분들을 수습하는 그런 과정을 좀 화염과 분리된 부분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수색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예, 지금 들어 구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구조 인원이 3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구조 인원은 현재까지 2명이고 2명 모두 승무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착륙이 쉽지 않으면서 동체 착륙을 시도했는데 그 항공기장이 비상 착륙을 하면서 이런 속도 같은 거를 좀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가요? 네, 제보도 전해지고 막 하면서 이게 복합적인 여러 원인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착륙 과정에서는 일단은 물리적으로 큰 날개를 가진 항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류를 이용한 활강으로도 착륙을 가능합니다. 근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추진력이 없는 상태가 되더라도 가능한데 이때 되어야 되는 조건이 다른 모든 것들이 완벽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날개가 조향할 수 있는 각도 조절이 또 완벽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동체 착륙 상황에서는 마찰이 화재로 이어지게 되고요. 지금 화면 영상에서 이게 CCTV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마찰되는 상황까지 갔다는 거는 이 랜딩 기어만큼은 분명히 작동하지 않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착륙을 랜딩 기어가 제대로 작동하면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고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저희도 여러 가지 상황을 추정해서 지금 가늠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의 정확한 원인 같은 거를 분석할 때 비행기에서 관제탑과 어떤 송수신했던 내용들 이 부분도 네.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뭐 바로 파악이나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네, 당연히 이제 이게 그 내부에서의 조향적인 관제탑과 송수신이 필요 없는 데이터들까지 포함해서 블랙박스에 담게 돼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 비행기 자체가 이제 그 조사할 수 있는 자료 수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관제탑과의 송수신은 역시나 되고요. 또 활주 상황 여러 가지 그 앞뒤 상황들은 다 영상 기록, 데이터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상황에서 명확히 이런 것들을 밝혀야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로서도 또 그 목격자 진술에서 아까 앞에서 연합뉴스 제보에서 보면은 새 대가 부딪히면서 엔진에서 불꽃이 튀는 것도 보였다 이런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보는 걸로 봐서 이게 어떤 게 먼저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새 대가 주변에 있고 그리고 공항에서 이런 새 대 같은 것들을 쫓아내고 보장하는 상황에서 착륙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할 정도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었나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않는 것과 제트 엔진의 연소 장애는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명확히 하나하나 이어져서 좀 이렇게 조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지금 사고 발생 당시의 영상들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불꽃과 연기가 함께 일면서 계속해서 땅을 긁고 가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발생 이후에는 기체가 살짝 옆으로 누워서 날개가 위로 향해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구조 작업이 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항공기 사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초기 생존자 탈출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매우 적극적인,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동체 착륙을 조종사 역시 관제탑과 의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매우 위급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매우 안타깝고 지금 현재까지의 사망자로만 봐도 정말 참담한 그 사고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 말씀드릴 부분은 현재 항공기 내부에서의 생존자 구조라는 부분은 사실 그 어려운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역시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게 아니고 현지 소방대에서 지휘 단계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구조대의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공기 특성상 고열의 화재가 이어진 이후에 이 동체가 접히고 붕괴되는 또 이어지는 그 사고들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또 구조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연합뉴스의 기사의 내용을 조금 전해드리면 지난 27일에 지금 사고가 난 역에 끼인 7C 216편을 이용한 한 승객이 당시에 같은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 시동이 몇 차례 꺼지는 현상이 있었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연관해서 함께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항공기는 그 위험이 높은 특성 자체의 여러 위험이 높은 특성상 다시 또 역으로 여러 개의 안전장치를 두고요. 거의 무결성 수준, 그 레벨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 단계 정비를 거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인이 운영하고 그런 그 관계가 아니고 관리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연결됐을 것이다 추정하는 것은 조금 예단일 수 있고요. 근데 항공기의 노후라든가 반복적인 고장 같은 것이 분명히 원인일 수도 있기도 하죠. 그런 부분이지만 이제 그런 사례가 이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조금 이른 예단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성승한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온 상황들 좀 정리된 내용들 전해주시죠. 일단은 가장 최근에 나온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경찰에서 이제 무한항공 사고 난 장소의 인근 부대의 대기 상태를 비상근무 상태를 가장 최고 상태인 가포 비상으로 발령을 했다. 무안 지역에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인접한 함평 목포 지역에는 그 바로 밑단위 을호 비상을 발령을 했다라는 속보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가포 비상 같은 경우는
그 휴가 같은 것이 다 중지가 되기 때문에 네. 전 병력 100% 경력이 다 동원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의료비상 같은 경우는 50%까지 동원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국토부에서는 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조사단을 급파하겠다라는 도착을 내용도 했다고 있습니다. 합니다. 조사관이. 이미 도착을 네네. 해서 조사에 들어간 네네. 상황으로 저희가 알면 되겠군요. 일단 저희가 앞서 이제 교수님과도 얘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은 9시 1분에 일단은 신고가 접수가 됐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먼저 좀 랜딩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아서 다시 한번 이륙을 했고 선회를 해서 다시 한번 재착륙하는 과정에서 랜딩 기어가 작동을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동체 착륙, 그 몸으로 그냥 바로 떨어지는 동체 착륙을 시도를 했고 그것이 이제 활주로 끝단까지 가면서 속도를 줄이고자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제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활주로 가장 끝에 있는 울타리 담벽이죠. 아까 김경인 기자가 얘기했을 때 구멍이 났다고 얘기한 네네. 그것과 충돌을 하게 된 그런 사고다라고 재구성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고가 나고 나서 43분 만에 초진을 했다고 소방청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진화 작업이 벌어지고 43분 이후에 그 이후에는 구조 작업이 바로 진행이 된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의 규모 그리고 저희가 영상으로 보던 그림들을 봤을 때 예. 그 규모상 화재 진압과 동시에 구조 작업을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그렇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방관들 역시도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초진, 큰 불길을 잡는데 가장 큰 공을 들여서 모든 소방력을 동원을 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불길이 잡히면서 하지만 이제 연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날 수가 있습니다. 불길이 잡혔다 할지라도 열이 남아 있고 잔불이 남아 있으면 연기들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조심조심 이제 구조 작업들이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초반부터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방청에서 소방당국에서 공지를 한 바에 따르면 그냥 도착 당시에 일단은 꼬리 쪽만 남아 있고 다른 부분들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소가 됐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꼬리 쪽에서 먼저 구조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통해서 활주로 인근의 모습을 함께 보여드렸고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구조 작업을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구조 작업 상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계속해서 구조 작업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그 행안장관 권한대행, 예. 직무대행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또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그렇고 또 여야 역시도 모두 공통된 메시지를 낸 것은 지금은 여야 없다. 모두 총동원해서 한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 지원하라라는 지금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가용 자원들 다 총동원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시간이 좀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당시 한 20분쯤 전에 소방청에서 발표한 바로는 80명 정도 동원을 해서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구조 작업에 이제 수색 작업이 포함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꼬리 쪽에서 진행됐던 구조 작업에 이어서 현재는 뭐 꼬리 쪽과 함께도 또 나머지 또 부분에서 중간 부분이라든지 앞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남아 있을 수 있는 생존자들에 대한 수색 작업 또 구조 작업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생존자가 구조됐다는 소식이 들어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현재까지 확인된 사상자와 또 구조 상황 같은 것도 함께 짚어주시죠. 일단은 18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예. 탑승객, 승객이 175명이고 그리고 승무원 4명, 기장이 2명 이렇게 해서 총 승무원은 6명이었고요. 그중에서 3명이 구조가 됐다라고 알려졌습니다만 다시 정정이 된 것이 2명이 구조가 됐다. 네네. 그리고 2명 모두 승무원이다라는 지금 소식이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28명이 사망을 해서 모두 30명, 그러니까 30분. 예, 지금까지는 47명으로 사망자가 늘어났습니까? 됐습니다. 네, 네. 지금 11시 20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망자가 47명으로 파악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47명은 그러면 결국 구조 2명은 유지가 된 상태로 네. 네, 사망자들만 계속 늘어나서
소식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존자가 구조됐다라는 좀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47명이면 이제 49명이면은 이제 132분 정도가 추가적으로 좀 구조가 돼야 할 것으로 그렇죠. 보이는데, 네. 네, 워낙에 큰 사고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저희가 관련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사망자에 대한 부분들이 속보로 다시 전해졌습니다. 사망자가 47명, 그리고 구조자는 2명으로 아까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현장 소방대에서 대응 3단계를 일찍부터 발령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소방력을 시도 단위를 뛰어넘어서 지금 하는 지원 상태인데, 이게 중간중간 집계를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사망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이게 그렇게 육상에서 기체가 수습되는 항공기 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실종자가 많이 없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선박 침몰 사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생존자, 구조자, 실종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네. 이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성상 날개 쪽에 많이 아시다시피 날개 쪽에 연료를 많이 대부분의 연료를 저장하고요. 그리고 동체 하부에 중간 부분에 또 연결시키는 연결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시에 지금 1차 착륙 시도 이후에 동체 착륙을 판단하는 사이에 또 연료를 벤팅시켰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확실하진 않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위험은 제거했지만 이게 큰 화재로 이어졌고요. 내부에서 탈 것들이 많은 그런 특성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이제 화재가 꺼진 소염된 부분 먼저 이제 승객들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도 매우 참담한 이런 상황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일반 건축물과 다르고, 일반 건축물은 콘크리트처럼 내화 구조로 지어진 게 아니고 철제이기 때문에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부분을 화열에 노출된 이유라서 열악한 상황의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지금 전해드린 바로 사망자가 47명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망자가 조금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 때문에 현재부터 사망자가 늘어난다기보다 대응하는 소방대가 그리고 구조대가 집계하는 과정에서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그지만 이제 집계되는 과정에서의 숫자가 늘어난 사망자분들 숫자가 늘어나는 과정일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이게 조금 더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안타까운 정말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속하지만 더 이상의 안타까운 2차적인 다른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도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